지구에서 은하계의 변두리로 추방된 인간들은 살아남기 위해 테란 연방을 세운다. 떠돌이 지구인은 광활한 우주 공간을 무대로 탐욕스러운 저그, 신비로운 프로토스 등 외계 종족들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인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도중 이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누구나 긴장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그렇다. 고스트가 테란의 최종 병기인 뉴클리어를 쏘기 직전 상대방을 공포에 몰아넣는 그 목소리. 기억하는가? 한때 우리 모두가 이 게임을 했었던 그때를 말이다. (2017년) 마침내 전설이 돌아왔다. 전설의 등장은 직장인들의 발걸음을 PC방으로 인도하고 있다. 실력에 따라 편을 나누고 게임이 시작되면 어느 순간 학창시절 추억 속으로 빠져든다. 바로 전설의 국민 게임 S게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미국의 유명 게임 제작사 B사는 19년 만에 이 게임의 부활을 알렸다. 세계 유저들은 리마스터 버전 공개 환호성을 질렀고 국내 유저들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출시를 고대하고 있다. 과연 리마스터 버전의 등장은 2000년대에 화려했던 전성기를 재현할 수 있을까? 1998년 3월 미국의 B사가 처음 출시한 S게임은 한 달 후 국내에 상륙할 때만 해도 게임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발매 1년 반 만에 100만 장을 돌파하며 전 세계 판매량 1100만 장 중 50%에 육박하는 450만 장을 팔았는데 450만 장이란 수치는 두 가구당 한 가구가 게임을 즐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게임의 큰 성공은 국내 RTS 게임의 붐을 일으켰고 이런 시류를 타고 아트록스, 임팩트 오브 파워, 아마게돈과 같은 아류작이 탄생되기도 했으며 PC방 창업 열풍, 프로게이머라는 신종 직업 탄생, 게임 채널 등장 등으로 이어져 경제 효과를 일컫는 스타크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시키며 연간 1조 4천억 원의 산업 확대와 1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e스포츠 산업의 출발을 알리며 폭발적인 인기로 이어졌는데 e스포츠를 이끈 것은 다름 아닌 1998년 세계 최초로 등장한 프로게이머였다.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자발적으로 대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최초의 프로게이머 신주영을 탄생시켰다. 당시 게임을 스포츠로 보는 인식이 없던 터라 신주영의 프로 선언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신주영의 바통을 이어받은 쌈장 이기석은 한 CF 광고에서 인터넷 카리스마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판매량 100만 장을 추가시켰고 또 한 명의 아이콘을 등장시켰다. 바로 테란의 황제 이묘환이다. 펀칠한 외모와 번뜩이는 플레이로 팬들을 사로잡은 이묘환은 순식간에 e스포츠의 스타로 떠올랐다. 질 것 같은 경기를 극적으로 뒤집는 특유의 승부사는 수많은 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는데 그중에서도 2003년 8월 15일 실력파 도진광 선수를 상대로 치러진 경기는 지금도 회자되는 명경기로 꼽힌다. 파라독스에서 펼쳐진 테란 대 프로토스 경기에서 이묘환은 누가 봐도 탈색이 짙은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드랍십과 골리앗으로 상대 캐리어와 셔틀을 모두 잡아내며 희대 대역전승을 거뒀다. 이후 이 경기는 8.15 대첩이라는 별명과 함께
사상 최고의 명경기로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오늘날 널리 쓰이는 인터넷 용어의 많은 부분도 이 게임에서 유래됐는데, 예를 들어 배틀넷에서 게임 종류를 선언하는 굿 게임에서 나온 GG, 준우승을 많이 한 홍진호 선수의 별명인 콩제노에서 딴 2인자라는 뜻의 콩라인 등이 있었다. S게임은 게임이 주는 모든 이미지를 바꿔놓았다. 하지만 자칫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될 수 있었던 게임 1순위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신의 한 수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이다. (1995년) 미국의 비사는 워크래프트2로 잭팟을 터뜨린 후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차기작을 꺼낼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한다. 영화 스타워즈나 스타트rek과 같은 공상과학물에 에일리언, 프레데터의 소재를 섞어 만든 게임이 그것이다. 이는 경쟁사에 있던 웨스트우드를 따라잡기 위한 대항마라는 중요한 임무도 띄고 있었는데, 마침내 게임 전시회인 E3의 모습을 드러냈다. 전시된 게임 화면을 본 관람객들은 워크래프트의 싸구려 우주판, 대충 그래픽만 바꾼 구닥다리 게임이라는 악평을 쏟아냈고, 결국 전시된 3개의 모니터 가운데 2대를 디아블로용으로 바꿔놓고 한 대만 S게임을 전시했다. 그럼에도 한 대밖에 없는 모니터의 게임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개발자들은 이 게임에서 워크래프트의 느낌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정한다. 2년 동안 새로운 스타일의 게임 개발에 매달렸지만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크리스 테일러의 토탈 어나이얼레이션을 본 개발자들은 다시 큰 충격에 빠졌다. 완벽한 3D 그래픽과 눈을 떼기 어려운 현란한 전투 효과, 100개 이상의 유닛까지 실제 미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야말로 괴물 게임이었다. 여기서 마이크 모하임은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다시 게임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누구도 S게임이 언제 완성될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게임의 계속되는 발매 연기는 유저들과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다림과 투자자들의 압박 속에서도 B사는 1년 매출의 80%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씩 고쳐나갔다. 다만 대단함을 보여주었던 3D 게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2D 게임 개발에 집중했다. 여기다 마이크 모하임이 직접 나서서 프로듀서는 물론 개발 과정까지 총괄한다. B사는 게임의 컴퓨터 기술이나 그래픽과 같은 외형보다 RTS의 본질에서 게임의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7년 12월 수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탄생된 게임은 기다림의 갈증을 한 번에 씻어내며 단번에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S게임이 등장한 1990년대 말, 게임 시장 역시 RTS 전성기를 맞고 있었고, 이는 경쟁 상대가 80개 이상이란 의미였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이 게임이 꺼낸 비장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 도박과도 같았던 새 종족, 테란, 저그, 프로토스의 도입이다. 전략형 고전 보드게임의 대표인 장기와 체스, RTS의 지존이라 불린 커맨드 앤 컨커, 최초의 3D RTS 토탈 어나이얼레이션까지 이 게임이 나오기 전에 양자 대결은 당연한 구도였다. 하지만 마이크 모하임은 오크를 우주로 내보내 인간과 오크의 우주 전쟁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게임에 적극 반영된다. 기존의 대전형 전략 게임들이 주로 갖추던 균형을 넘어서서 세 개의 종족을 플레이할 수 있으면서도 어느 한쪽이 심하게 강력해지지 않는 게임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실제로 3강 구도는 구현하기 매우 어려운 시스템이다. 거기다 양자 구도와 달리 게임 하나를 더 만들어내야 할 정도의 수고도 추가된다. 게임이 새 종족으로 제작된다는 사실을 접한 유저들은 코웃음을 쳤고 흥행 역시 장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게임계의 히트메이커라 불리는 이 사람의 손을 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바로 국내 유저들에게 매우 친숙한 게임 개발자 빌 로퍼다. 평소 빌 로퍼는 던전 앤 드래곤과 같은 TRPG 게임을 하면서 마법 주문을 직접 만들어 선보이기도 했고 게임에 어울리는 음악을 손수 만들기도 했다. 특히 1994년엔 룸메이트와 폭시 보가지라는 포크 밴드를 결성해 10년간 무명 음악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러던 중 대학 동기인 스튜 로즈로부터 B사가 게임의 배경음악을 만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게임과 음악에 일가견이 있었던 빌 로퍼는 직접 제작한 배경음악 샘플을 회사 측에 보내며 인연을 맺는다. 1994년 B사에 입사한 빌 로퍼는 계약직에 불과했다. 급여가 적어 퇴근 후엔 타이핑 아르바이트를, 주말에는 색소폰을 연주하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갔지만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만은 변하지 않았다. 게임 개발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없었던 빌 로퍼였지만 아이디어만큼은 앞서 나갔다. 미국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에선 워크래프트 2를 선보일 때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람 목소리를 넣자는 의견을 내며 내레이터까지 지원하고 나섰다. 중저음의 바리톤 목소리는 게임 동영상을 한층 더 생동감 있게 만들었고 덕분에 많은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빌 로퍼의 열정을 높이 산 B사는 결국 17번째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고 이때부터 빌 로퍼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는 유저들끼리 대결할 수 있는 배틀넷 시스템을 최초로 생각해냈고 워크래프트 2를 비롯해 디아블로 시리즈 등의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게임 업계에서 영웅으로 거듭났다.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게임이 바로 S게임이다. 빌 로퍼는 평소 좋은 게임이라 배우기는 쉽지만 최고수가 되긴 어렵고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선 매 순간 게임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영화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 게임에 등장하는 저그는 영화 에일리언에서 프로토스는 영화 프레데터를 참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게임을 총괄하며 완성도를 위해 직접 스트라이크 팀을 결성해 게임의 최종 검수 및 밸런싱 조절을 담당했다. 만약 빌 로퍼가 없었다면 이토록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빌 로퍼는 세 종족에 해당하는 테란과 저그, 프로토스를 가지고 어떻게 완벽한 전략 게임의 구도를 만들어냈을까? 당시 대부분의 RTS들은 유닛들의 모양만 다를 뿐 기능은 큰 차이가 없어 조금만 익숙해지면 상대방 전략을 쉽게 눈치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게임은 달랐다.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새 종족은 확장 팩과 약 20번에 걸친 패치로 종족 간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또한 새 종족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닌 다양한 유닛과 건물이 존재했는데 전략의 핵심인 테크트리 역시 다양할 뿐 아니라
입구와 언덕, 섬 등 전장의 지형에 따라 수만 가지 전략 전술이 가능하다. 초창기에는 게임의 유닛을 빠르고 정확하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승리가 결정됐다. 그랬던 것이 전투에서 미세 조정이 전체적인 자원의 수급을 통해 많은 유닛을 생산토록 하는 새로운 전술이 개발됐고, 이를 통해 전술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자원을 바탕으로 한 물량 역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맵에 대한 연구, 상대방의 건물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술들이 등장했다. 이 게임의 전략 전술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은 임요한이다. 당시만 해도 저그, 프로토스, 테란 세 종족 중 약체로 평가되며 게임 초반 유닛이 약해 거의 쓰이지 않던 테란을 선택했는데, 드랍십 사용뿐 아니라 마린으로 러커 다수를 잡는 신기에 가까웠던 마이크로 컨트롤과 로스트 및 뉴클리어의 전략적 사용은 테란이란 종족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고, 정석을 벗어난 전술로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임요한의 질주를 막은 새로운 제왕이 탄생한다. 2004년 11월에 치러진 S게임 리그 결승전 당시 치열한 접전 끝에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5번째 경기에서 괴물 테란 최연성은 임요한의 레이스 체제에 정면으로 맞섰다. 상대보다 스타포트를 하나 더 만들어 레이스 양에서 앞선 것이다. 이후 최연성은 가스 멀티를 추가하고 병력을 모아 임요한의 병력과 멀티를 모두 파괴시키며 쥐지를 받아냈다. 자신의 제자였던 최연성에게 패배한 임요한은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눈물을 흘렸고, 승리를 했음에도 풀이 죽어 있는 최연성의 모습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홍진호 역시 특유의 플레이로 많은 인기를 누렸다. 그의 주특기는 폭풍 같은 공격력과 공격 본능이다. 다른 게이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몰려드는 저글링과 러커는 홍진호를 대표하는 유닛이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뽑아낸 소수의 유닛 컨트롤은 긴장감을 유발했으며, 후에 투신으로 불린 박성준과 비교되기도 했다. 테란과 저그가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던 2002년, 프로토스는 침체기에 빠진다. 하지만 박정석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게이트웨이 기반 유닛인 질러, 드라군만으로 상대의 병력을 상대하는 놀라운 물량은 그를 프로토스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특히 상대 병력의 움직임을 읽어 예상 이동 경로에 정확하게 사이오닉 스톰을 명중시키는 플레이는 무당토스라는 별명까지 안겨주었다. 박정석이 프로토스의 영웅임을 입증한 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동수의 16강 탈락으로 리그 내 유일한 프로토스로 남은 박정석은 4강에서 홍진호를 꺾었고, 임요한을 상대로 우승을 차지하며 프로토스의 힘을 증명했다. 챔피언이라는 이 사건은 당시 프로토스 진영에 깔려있던 암울한 분위기에 빛을 던져준 사건으로 아직도 많은 팬들 사이에서 기억되고 있다. 프로게이머들에게 S게임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공간이 아닌 자신들의 창조물을 선보이는 전시장이었고, 강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 전술들은 게임의 명성을 유지시켜 나갔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희대의 명작은 10년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퇴색되기 시작한다. 2007년 5월 19일 후속작을 알리는 로고가 뜨자 현장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모두가 기다려온 후속작의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B사는 후속작에 기존 배틀넷의 레더 시스템을 추가해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자신의 성취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경연장에서 최고의 그룹에서 뛰는 유저가 누군지, 또 그룹 안에서 누가 최고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유저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전략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B사가 후속작의 방송 중계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게임성도 실망을 안겨주었다. 후속작이 본격적으로 발매된 2010년엔 승부 조작 사건까지 터지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었다. 결국 10년 동안 지켰던 e스포츠의 권좌에서 내려와야 했다. S게임의 등장은 대한민국 게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대한민국 게임의 모든 것은 이 게임으로 통했고, 우리의 문화 한복판에서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 20년 전 게임을 즐기던 학생은 어느덧 아재가 됐다. 우리는 거대한 빅뱅에 휘말리듯 게임에 열광했고 추억을 나눴다. 이름만으로도 뜨거웠던 청춘 시절을 재생시키는 S게임. 전설의 귀환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가위로 잘라내도 정상으로 작동하는 배터리. 마치 끈처럼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배터리. 4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슈퍼 배터리. 더 작고 더 가볍게 더 안전하고 더 오래가게. 스마트 시대와 전기 자동차 시대를 맞아 빠르게 진화하는 전자기기의 심장, 배터리를 마스터하는 지식 충전 타임.